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절약이 전략이다. 절약, 전략. 여러분들, 라임을 제가 한번 맞춰봤는데요. 절약하는 거 있죠. 절약하는 것이 전략이다. 자, 제가 1월달, 지금 이제 4월달이 됐는데 2021년도 제가 최근에 1월, 2월, 3월 관련해가지고 체크카드 내역서 있죠. 여러분들, 제가 신용카드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내역서를 제가 한번 쭉 주말에 살펴봤습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쭉 보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돈을 다 쓸까? 제가 어플에다가 다 기록을 해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력해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쭉 봤죠. 1월, 2월, 3월 중에 내 돈이 다 어디다 썼을까? 대부분이 먹는 거에 대부분 제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저녁에 뭐 하나 시켜 먹을 때, 또는 마트 가가지고 애들 먹을 거 음료수라든지 과자 같은 거 살 때 있죠. 또는 뭐 공원 같은데 제가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나가면 거기서 사 먹는 것들, 또 공원 가서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것들, 그런 비용. 아니면 제가 또 차를 타다 보니까 유류비, 뭐 기름값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 다음에 한 번씩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밥을 먹든지 술을 한잔 하든지 이런 돈.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식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 근데 이제 최근 제가 1, 2, 3월, 그러니까 3달 정도간에 보니까 지출 내역 중에서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옷입니다. 옷. 여러분들, 옷, 또 신발, 가방, 또 뭐 시계, 남자분들 좋아하는 거 있죠. 이게 제가 이제 불필요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제가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항상 뭐 남들이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제가 뭐 옷을 뭐 잘 입거나 그러지 않죠. 패션 테러리스트를 할 정도로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가면 매장 옷 그 가운이 있죠. 따로 별도로 위생복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지금 옷을 뭐 사가지고 입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신발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위생화, 실내화가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제가 시간을 쏟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굳이 내 옷 신발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 없지 않겠는가? 누구를 내가 회사 생활을 한다면서 계속적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딱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사지 않는 것이, 벌써 제가 퇴직하고 2년이 넘었지만 그런 생활의 패턴이 익숙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 누가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 정말 진짜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소비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서 절약을 했다고 예를 들면 그 돈이 또 통장에 또 그냥 가만히 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이미 제가 뭐 어디에 투자를 했다, 올해도 제가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이 정도 비용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또 투자를 올해 예상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물건을 분석했을 때 요 정도 비용이 들을 것 같은데, 요 정도 투자금, 예를 들어서 뭐 전세하고 매매 갭 차이가 이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최소 금액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겠죠. 뭐 복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법무사, 내가 직접적으로 먼 곳이라면 그쪽에 법무사분 뭐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법무사 등기 비용을 다 들어야 되는 부분, 또 웬만해서는 제가 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내드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리 비용이 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 정도 비용이 이번 투자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예산을 이미 다 뭐 엑셀에 제가 정리를 해놓든지 머리에 정리해 놓든지 다 정리를 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제가 그동안에 뭐 13년간의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모았던 돈들을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 그러니까 일반 현금 종이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을 투자를 이제 뭐 11년차, 12년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뭐 조금 핑계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작년하고 올해 괜찮아지면 뭐 애들 데리고 와이프랑 같이 이제 해외여행 가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죠, 또 이것도. 그래서 뭐 제주도라도 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깝지 않은 돈은 별도로 있는 거죠. 이런 쪽에 나는 저는 뭐 돈을 잘 쓰지 않는 편이라고 했을 때는, 특히 뭐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거의 뭐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몇 개씩 다니거나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뭐 본인이 배우고 싶다거나 사고 싶다거나 이런 거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이제 첫째는 특히 이제 학원을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본인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돈이 집안에 없어가지고 태권도도 다니고 싶었고 뭐 영어학원도 다니고 싶었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는 거를 이걸 계속적으로 막 등 떠밀듯이 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이지만 저도 그렇지만 와이프랑 같이 매장 일 끝나고, 뭐 첫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수업을, 책 같은 거 이제 제가 문제집 같은 거 사가지고 같이 좀 풀고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뭐 이 생활이 제가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학원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학원에 가야지만 저도 좀 쉬고 애들도 정확하게 선생님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틀에 맞춰서 딱딱 배울 건데, 또 부모가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겠죠. 근데 본인이 싫다는데 참 억지로 보낼 수도 없고 조금 아쉬운데, 옆으로 좀 셉습니다만, 기본적인 이 소비 지출 통제,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단계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또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나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자산을 좀 늘려봐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소비 지출 통제를 하지 않아가지고 시드머니를 모으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것도 없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내가 중수가 되든 고수가 되든 간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난 하겠다. 내가 뭐 아파트를 한두 채까지만 해가지고 나는 요 정도 자산만 이루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처럼 뭐 아파트를 계속 늘리거나 내 자산을 늘리는 쪽에 난 뭐 베팅을 하겠다. 계속적으로 이 평생적으로 이런 전략하는 습관 있죠. 소비 지출. 그러니까 모든 소비 지출이 아니고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통제하지 않는 이런 습관을 가질 수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내가 시드 머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착각하시는 분들 또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절약만 한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을 내가 통장에 넣어두거나 내가 지금 적금을 한다거나 하는 이유는 돈을 막 엄청나게 불리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투자하기 전에 돈을 잠시 거기다 놔두는 용도라고 말씀드렸죠. 뭐 내 돈을 뭐 일반 예금 통장에 넣든 CMA에 넣든 뭐 어디 뭐 예금 통장에 넣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일단은 돈을 모으는 습관 있죠. 이게 계속적으로 내가 1년에 얼마 정도 내가 모아가지고 쓰지 않는 돈 있죠.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은 뭐 다 똑같은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내가 여기서 얼마를 일단은 저금하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소비 지출을 해서 살아가면서 1년에 이 정도로 내가 한번 모아보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내가 돈을 모으는 분과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내가 필요 쓰고 뭐 여기저기 하고 남는 거 있으면 돈 모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과의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이런 뭐 규모라든지 이런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만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값비싼 뭐 이런 차, 명품, 옷, 시계, 신발 이쪽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자마자 가치가 하락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내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가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는 이런 열심히 내가 또 이 돈을 또 시드머니 모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내가 회사 가가지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억지로 내가 모은 이 피 같은 내 돈을 노동소득이라 그러죠. 근로소득. 이런 내가 열심히 벌었던 돈을 그 사자마자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뭐 교환하기가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돈을 뭐 그렇게 벌었으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의한 소득은 다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소득은 원래 현금 흐름을 벌 수 없다.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당연히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지출 통제해 가지고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라면 말이죠. 소비지출 통제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씨앗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서 내 자산을 늘리는 방향성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뭐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간에 그 시드머니를 계속적으로 내가 모으는 습관 계속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뭐 멈추게 돼 있거나 실패하게 돼 있거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인 게죠. 이렇게 당연히 라임을 넣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절약에 대해서 정말 이 절약 뭐 불필요한 소비지출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약이 전략입니다. 화이팅!